아티스트 딤플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이고요. 지금은 17시 20분 조금 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킨 차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USD, KRW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한 1분 정도 얘기했나?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려고 일단 켰어요. 일단 분석이 뭐 바뀐 건 없고 지지 구간이 하나 뭐 추가됐는데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 온다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지금 이제 딱히 변화가 없는데, 분석에 변화가 없는데 킨 이유는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켜보고 있고, 어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뷰에 제가 어떻게 올렸었냐면, 예전에 22년 6월에 1291원 할 때, 1291원 할 때 올렸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긴 수렴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가 어디인지 22년 6월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올렸던 목표가가 대략 1460에서 1545, 그리고 1703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1466, 다음 1703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 뭐 과정은 틀렸어요. 뭐 가다가 이렇게 1445원까지 갔었고, 가속해서 갔었죠. 그때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부침을 겪고 있고, 지금 추가로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제 생각은 이때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이때 이 시기에 분석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고, 그냥 1500선과 뭐 1800선까지도 고려를 한다. 사실 제가 트레이딩 뷰에는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텔레그램에는 자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 분석 컨텐츠를 자주 보신 분이라면은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꾸준히 얘기해 왔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22년 6월이 이거였고, 방금 본 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트레이딩 뷰에 올렸던 거는 24년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에 이렇게 올렸었어요. 이제 저항 구간을 여러 가지로 좀 공유를 하면서 지난번 고점을, 전에 한번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때 보시면 1320원이다. 근데 비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중장기 목표가 1500원, 1800원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왼쪽에 거는 뭐 여담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원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시기에 지지구간 잡았던 곳 이렇게 터치하고 움직였는데, 남은 저항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재생을 해보면 첫 번째 저항 구간은 게시글 올리고 나서 금방 이제 터치를 하고 부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돌파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봉이나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또 다를 수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저항 구간 여기 터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참 이제 좀 진행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얘네 끝났어요. 다 터치했고 끝났고,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고, 한국에서는 지금 뭐랄까 약간 전대미문에 이제 일이 터지고 있고, 전대미문은 아니구나. 이제 옛날에 계엄령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사실 뚜렷한 뭔가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계엄령이라 전대미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금 얘가
갈까 말까 한 그런 위치에 공교롭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얘는 더 이상 저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그거와 별개로 진작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환율을 1,500원, 1,800원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 가면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다들 웃거든요. 무슨 나라가 망하냐. 근데 뭐 제가 나라가 망할 거를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차트 얘기예요. 순전히 차트 얘기고, 아, 저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달러를 들고 있다면 이 두 군데에서 어, 만약 간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경제 그런 거 이제 잘 알지는 못해요. 매크로 크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고, 사실 뭐 금리나 이제 돈의 흐름 같은 거는 체크는 하지만 그런 뉴스는 뭐 잘 안 봐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원유 재고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정치, 이 정치도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뭐 고교 수준의 그런 정도는 공부는 많이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이 있었어요, 문과에는. 그래서 그 공부는 많이 해서 그냥 이론만 옛날에 공부했었고 그냥 뉴스 보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치가 결국에는 이 경제의 에코시스템인 거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흔들리면 경제는 엄청 흔들린다는 것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하나. 예. 뭐 가타부타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저는 1500, 1800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그 처음에 봤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처음에가 22년, 이때가 아니구나. 이때 22년 5월 이때쯤이고, 그래서 뭐 만약에 도달을 한다면, 뭐 언제 도달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도달을 한다면 그때는 달러를 매도하는 거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원달러 환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참 이거를 코스피인데, 이거는 원달러 환율보다 좀 더 멀리 생각을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보면 지금 코스피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지금 이 구간은 이 앞서 진행된 올해 이제 상하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는 매도가 유리한 편은 아니에요. 매수가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유리하고,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뭐 이런 구간 여기서 이제 익절을 좀 하고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매수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데 좀 더 길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저점이 어디일까 이렇게 좀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일지. 근데 이제 어디일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아마 나스닥에 대해서 좀 올렸었어요. 근데 저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추세를 한번 위로 틀어주면 고점은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과거에 여기 2900 라인 여기를 뚫어줬으면은 좀 더 재밌게, 좀 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들어줬잖아요. 2900이 전부터 이제 핵심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도 아마 튜브에 있었던 것 같은데, 2900 2900이 정말 핵심이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4000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올렸는데 여기 못 들었죠. 결국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여기 푹 찍고 올라와서 지금 고점이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보시면 2896.43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다시 수렴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도 조금 생겼고, 그 밑에는 모르겠어요. 예, 밑에는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심각하면은 뭐 1800 그렇게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고, 다만 그 외부 요인으로는 저번에 나스닥에 대해서 올렸지만, 나스닥이 저는 어딘가 고점을 찍고 내릴 거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한다,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향후 몇 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나스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한 이야기와 더불어 현재 위치는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하나 반등 나올 타이밍이 맞아요. 한데 나스닥이 만약 내릴 때 저점이 어디로 형성이 되는지 나스닥 강조정 진행 시 코스피 움직임을 같이 확인하고, 대형주 위주로 개별 차트 보고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좀 걸리겠지만, 예,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환율보다 훨씬 더 뒤에 얘기인데 당장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추세를 틀어주면은 저는 조금 높게 갈 것 같아요. 조건부가 붙는 거예요. 얘가 위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틀어주면은 가능한데, 변수가 나스닥은 저는 좀 안 좋게 보니까 지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한번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조정 때 얘가 코스피가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에 있을지 아니면 여 밑에 있을지. 근데 그때를 보고 개별 차트가 괜찮아 보이면은 같이 진입을 해서 진짜 뭐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사실 한국 주식이 정말 안 좋다는 거 저도 다 아는데, 차트만 봤을 때는 차트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앞서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왔잖아요. 횡보를 해왔는데 뭐 부침도 코로나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유동성 파티 때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얘가 이제 한번 추세만 위로 돌려주면 조건부가 붙어요. 만약 추세 위로 돌리면 절대 쇼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진짜 한 뭐 5년 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뭐 한참 뒤에 얘기이기도 해서 뭐 좀 올리지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차피 제 유튜브가 그냥 제 일기장이니까 틀려도 된다 생각하고 가볍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차트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다시 2900을 간다면 이번에는 뚫는다 생각을 하고 이 고점도 갱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려보고, 이거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나스닥하고 이거하고 둘 다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한번 올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